자,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때 교통사고에 비유하곤 합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100% 예방하긴 어렵다는 거겠죠. 하지만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알아두고 꼭 지켜야 할 교통 관련 법규들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들어오실 때 불러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감사합니다. 요즘 아유, 예. 정말 TV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아유, 예, 이렇게 또 계속 불러주시니까 이게 또 서로 예. 시너지 효과가 나다 보니까 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이크 조금만 정면 쪽으로 네. 위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8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네.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에는 운전자의 중과실 유형 지금은 12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82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는 8대 중과실만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8대 중과실이 운전자의 중과실 전부를 망라하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해서 4가지가 추가돼서 현재는 12대 중과실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12대 중과실까지. 네. 예. 이런 항목들이 그러면 이전에 담지 못해서 늘어났고 네. 이런 항목들은 일단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예. 먼저 조금 길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지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처음에 보통 교통사고 자체는 형법에 따른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돼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예. 그것이 80년도에 자동차가 많이 없고 자동차 보급도 필요하고 또 모든 운전자가 교통사고 났다고 다 전과자 만들 수 없으니까 운전자에게 특례를 준 거. 예. 운전자에게 특례를 줬지만 사실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특례를 준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나도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뭐 운전자가 처벌을 안 받는다. 라고 하면 뭐 신호 위반해도 처벌 안 받고 과속에도 처벌 안 받고 사람이 심각하게 다쳐 처벌 안 받는다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 8대 중과실 이것만큼 지켜라. 이거 위반하면 처벌하겠다. 처벌하겠다. 근데 그 처벌이 사실은 원래 형법에 따라서 처벌하던 것을 예. 처벌을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서 특례를 줬다가 다시 그 특례를 배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를 뭐 가중 처벌하거나 예. 어떤 불이익함을 준 게 아니라 이득을 줬다가 뺏은 거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예. 8개 그러니까 8대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10대 항목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개의 어떤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 이런 거를 기재해 놓은 게 네, 맞습니다. 12대 원칙대로 중과실 하겠다. 항목이죠. 예. 네. 이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고요. 이제 예.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위반해도 민사손해배상 책임은 보험회사에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예. 가해자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또 이게 자기부담금이라 해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대인 같은 경우 1억, 대물은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배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빼고 난다면 이제 또 형사합의 부분도 있습니다. 형사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요즘엔 보험이 잘 돼 있어서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방어 비용 또 지원해 주고요. 형사합의 지원금 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까지 지원해 줘서 형사합의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합의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참작될 뿐이죠. 예. 자, 사실 12가지나 되면 기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12대 중과실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런 게 네. 법규 잘 지키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심 운전하면 돼요. 살살 운전하고 네. 뭐 쉽게 뭐 어떤 걸 머리에 담아둘 필요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 있고 예. 또 도로 바닥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 진행하면 되고 내비게이션 알려주면 그 안내 따라 하면 되지만 속도 줄이면 되고. 네, 예.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 12대 중과실이라 해서 운전자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건 형사처벌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예. 이것만큼은 진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자, 오늘 좀 경각심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하면 전과자 됩니다. 이제.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첫째 본다면 처음에는 8대 항목이 있었는데 처음에 신호위반,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그 다음 예. 과속, 그 다음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그 다음에 철길 걸목목 통과방법 위반, 예. 횡단보도 내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제가 요거를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좀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하시면 예, 예. 그다음 승객 추락 사고, 개문 발차 사고라고 합니다. 예전에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해야 되는데 문을 안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승객이 떨어지거나 하는 예.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승객 이게 개문 발차 사고에 대해서 추가했고요. 또 인도 침범 사고하고 횡단보도 사고는 같은 유형으로 보행자를 보호하자라는 식으로 두고 있고 예. 또 11호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 이제 지금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2009년도에 이미 만들어져서 11회 중과실에 되었지만 지금 또 민식이법으로 말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구성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하물 사고. 예. 이제 10호가 승객 추락 사고라면 12호는 승객이 아닌 낙하물, 화물. 그러니까 차의 운전자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걸 안 하면 요즘 최근에 뭐 판스프링 사고 이와 같은 뭐 낙하물 사고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처벌한다라고 해서 낙하물 사고까지 포함해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꼭 지키시고 예.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1호. 가장 사고 유형에서 12대 중과실에서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 뭐 1호에서 12호까지 있지만 이게 뭐 순서대로 뭐 가중치를 정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표 유형에 대해서 정한 것이고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중과실도 사실 많습니다. 예. 그럼 빼고 일단 있는 것만 먼저 이야기된다면 신호위반 사고. 신호위반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호는 신호등에 의한 신호도 있지만 경찰에 의한 신호 그리고 수신호 이와 같은 부분이 주어집니다. 예. 다 지켜야 되고요. 또 지시 위반이라 해서 통행을 금지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어기고 하면 이건 지시 위반, 신호 지시 위반이 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혹시 부분.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일방 통행인데 그 역행해서 갔다던가. 네, 그것이 이제 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지시 위반? 네, 예. 일방 통행 같으면 한 방향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방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가지 예. 말라는 쪽으로 갔다면 그건 통행을 금지했는데 했기 때문에 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 그렇게 신호 지시 위반 1호가 있고요. 그다음 2호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중앙선 보시다 보면 황색 실선도 있고 황색 점선도 있고 또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진 것도 있고 뭐 어떤 좌측에는 황색 점선 또 우측에는 황색 실선으로 복선으로 그어진 것도 있고 예. 또 중앙에 황색이 아니라 실선 흰색으로 그어진 경우도 있어요. 예, 예. 다 중앙선입니다. 뭐 유형 여부를 불문하고 이거 위반하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각별히 유의하시면 되고 다만 황색 점선은 이제 뭐 교통소통을 위해서 일시 침범할 수 있지만 곧바로 복귀해야 되고 나머지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앙선 침범에서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유턴하는 위치에 가서 꼭 유턴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했다가 중앙선 네. 침범으로 네, 맞습니다. 예, 벌금 나옵니다. 네. 이제 중앙선 침범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중앙선에서 유턴하면 당연히 그게 불법 유턴에 해당되지만 중앙선 침범이 되기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예.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말씀 이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일단 중앙선 침범 유형에는 또 이제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앙선 침범 사고를 2호로 알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도 금지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3호 과속. 과속 운전은 제한속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20km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요즘에는 내비나 뭐 스마트폰 앱으로 대부분 다 알려주니까 속도 줄이라 그러면 줄이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표지판에도 나타나 있으니까 노면에도 다 나타나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 편도 1차로는 최고 제한 속도가 60이고요. 편도 2차로는 제한 속도가 80입니다.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운전하시고 예, 예. 또 내년 2021년 4월 17일부터는 도시에 있는 도로는 시속이 50km로 제한되고요. 또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30km 이하로 제한 속도가 하향됩니다. 예, 예. 지금부터 적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또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초과속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과속에 대해서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받지만 또 과속에 대해서 지금 범칙금 벌점까지는 부과되지만 그 과속 자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 80km 초과하면 80에서
100km 이하의 경우에는 3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100km 초과를 한 번, 두 번까지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세 번까지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나든 안 나든 그렇습니까? 과속했던 그 자체로 초과속 하다가는 전과자 됩니다. 범칙금은 안 끝납니다. 이게 12월 10일부터 상당히 민감하신데 과속 많이 하시나? 아니 과속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지금이 전과자 되는 부분은 80km를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하려고 해도 불가능할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 80km 초과한다는 말이 200km를 거의 180, 200이 돼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군요. 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군요, 사실. 뭐 또 있습니까, 계속? 네, 그리고 4, 5 이제 이 부분부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제한되니까 좀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지르기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 시기와 금지 장소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12대 중과시에 해당됩니다. 앞지르기가 보통 뭐 추월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앞차의 뒤를 따르다가 좌측으로 그 옆을 통해서 다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위, 3단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를 앞지르기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앞지르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애매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보통은 차로 변경해서 쭉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차로 변경해서 쭉 가다가 앞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이걸 앞지르기로 봐야 되는지 그냥 차로 변경해서 쭉 간 건지 또 쭉 가다가 다시 차로 변경한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앞지르기를 사실 단속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12대 중과시에 해당되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또 끼어들기 그러니까 도로교통법규나 뭐 경찰관의 서행 지시에 따라서 서행이나 정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앞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얌치 운전이라 그러죠. 이와 같은 경우도 끼어들다가 사고 발생되면 12대 중과시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지르기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나 터널 다리 위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5호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보통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그 도로에 철길이 있으면 예전에 이제 차단막이 내려오고 신호등이 울릴 동안은 차가 기차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신호에 따라 가면 돼요. 그런 게 없다면 일단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고요. 이거 안 하다가 사고 나면 12대 중과시에 해당됩니다. 6호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된 사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라면 12대 중과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거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을 때 이제 이와 같이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신호 위반 사고에도 해당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차도 지나고 사람도 지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는데요. 많죠. 사람이 지나면 차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같이 지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고 안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뭐 벌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단 멈췄어야 됩니다. 그거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많이 봤는데요. 제가 지나려고 해도 차가 멈추질 않아요. 횡단보도에서 눈치 봐야 되는 경우를 많이 발생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차 다시 안에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간다는 걸 아셔야 됐고 보행자분들도 당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6대까지 한 거죠 지금? 6호까지 했고 7호 이제 면 없이 운전하는 거, 8호 음주운전, 그리고 이 음주운전, 그리고 9호는 인도침범 사고, 보도침범 사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0호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개문 발차 사고, 승객이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 발생되는 경우, 11호는 민식법과 관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 12호는 낙하물 사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으니까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시간이 벌써 흘러버려서 다음번에 또 못 짚은 내용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핵심이 뭡니까? 먼저 이제 주의 의무가 두 가지예요. 제한속도 준수하고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지키면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둘 다 지켜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어리면 신호위반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가중처벌하게 된 것은 그 전에 이미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11호로 2009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있던 것을 그걸로 안 되니까 가중처벌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들이 양보해야 될 몫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는 바고 뭐 좀 충분하게 좀 어떻게 해도 됐습니까? 궁금하신 부분.
저희가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네. 시간이니까 12대 중과시라고 하면 6대는 오늘 하고 네. 다음번에 6대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할까요? 가는 걸로 네, 해보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 네. 5468번님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던 중에 사내 물품 운반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저의 실수로 주차장 나무에 부딪혀 차량이 손상이 됐는데요. 네. 제가 100% 배상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주차장에 있는 나무를 차량 운전하다가 실수로 나무에 부딪혔다. 예, 경비로 일하시는 분인데 사내 물품 운반 차량을 네. 주차하려다가 네. 주차장 나무를 좀 박으셨네요. 이건 교통사고도 관련되지만 또 노동법도 약간 관련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그 사고 영상을 봐야겠지만 뻔히 나무가 보이는데 거기에 물품 운전하다가 나무를 들이받았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단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 다만 그 나무가 높이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통상적인 차량이 지나가는데 장애가 된다. 예. 이러면 나무 그러니까 그 심은 그 소유자가 뭐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개인 소유 나무라면 개인 소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고 예. 이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일하다가 그래 된 거잖아요. 예. 일하다가 그래 된 분이라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일이 아니라 업주의 일, 사업주의 일을 회사의 하는 것이기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용되신 분이 전부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 업주가 전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 구상을 할 수 있냐 없냐 문제는 신의책에 따라서 별도로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예. 걱정은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서 사장님한테 먼저 이야기하시고 예. 원만히 한번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적인 문제도 좀 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좀 네. 원만히 해결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